처음 한국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당연히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수업을 마친 후 마주한 광경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학교 생활을 해온 저와 친구 미유에게 학교란 익숙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깨졌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어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고 모두가 익숙한 듯 움직였죠.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모두가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처음엔 그저 문화 차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 낯선 모습은 점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미유는 한국 학교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대체 그 문화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교환학생 생활의 첫날은 모든 게 낯설고 조금은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학교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와 미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들에 놀랐어요. 학생들이 아침 인사를 밝게 주고받는 모습, 복도에 정리정돈된 신발장, 그리고 수업 시간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일본의 학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크게 당황하게 만든 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일제히 가방을 정리하고 식판을 챙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미유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일본에서는 급식을 먹으려면 사전에 식권을 구입하거나 정기적으로 급식비를 내야 했기에 우리는 어디서 결제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급식비를 내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러나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고 어디에도 돈을 내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둘은 어리둥절한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치 이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옆자리에 있던 친절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식비를 어디서 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러자 그 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그 질문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줬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먹는다고요. 누구나 똑같이 제공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미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식이 결코 무료가 아니었기에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음식이 공짜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땐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놀라움 속에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기 시작했어요. 식단도 예상외로 훌륭했습니다. 다양한 반찬이 균형 있게 담겨 있었고 따뜻한 국과 신선한 채소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뒤늦게 자리에 앉아 처음 접하는 메뉴들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풍경에서 우리는 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남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성스럽게 주어진 음식을 다 먹으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급식을 남기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남김없이 먹는 것이 일종의 예의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국 학생들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엿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도 학생들은 여유로웠습니다. 서로의 식판을 정돈하고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들이 당연한 듯 이어졌어요. 저와 미유는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까지도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모두가 아무런 데가 없이 이렇게 훌륭한 급식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곧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 급식 문화의 진짜 의미를 다 알지 못했던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충격과 감동을 겪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이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급식 경험이 워낙 신선했기 때문이었죠. 무료로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태도와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줄을 서고 조용히 식판을 받아 차례를 지키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식판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어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식 메뉴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달치 식단표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놀랄 일이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일이 조금씩 새로웠습니다. 오늘의 급식 메뉴는 깔끔하면서도 다채로웠습니다. 잡채와 불고기, 깍두기, 미역국,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달콤한 과일까지. 그 조화로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잡채는 일본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음식이었기에 더욱 흥미로웠어요. 학생들은 반찬을 보며 작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었고 모두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어떤 친구는 오늘 나오는 메뉴를 보고 정말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정하게 옆에 앉은 친구에게 오늘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문화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식이 즐거움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는 단지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도록 돕고 학생들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정성이 담긴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준비하고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음식을 받으면서나 먹는 동안 불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국물 맛이 좋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깍두기가 딱 알맞게 익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우와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일은 또 어떤 메뉴가 나올지 기대하게 된 거죠. 매일 바뀌는 급식 메뉴는 단지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이 학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소소한 행복이자 하루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미유도 점점 그 안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모르는 더 깊은 문화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급식 시간은 우리에게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 즐거움은 여전히 신기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식사 태도였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옆자리 친구가 식판 위에 남은 밥알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긁어모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은 그 친구만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남김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물까지도 가능한 한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남기거나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는 걸 차츰 깨닫게 되었죠. 처음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 남기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수줍게 옆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건 예의라고요. 준비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뜻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급식이 매일 당연하게 제공되다 보니 감사함보다는 익숙함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 작은 행동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와 미유는 식사할 때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는 반찬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친절히 먹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반찬을 골고루 먹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학생들은 식판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이루어졌어요. 그 모습은 저와 미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무료 제공이라는 점을 넘어서 이곳 급식 문화 속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음식을 준비한 이들에 대한 감사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학교 전체를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한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급식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우리는 또 다른 장면에서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급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식판을 받아 음식을 담는 것에도 익숙해졌죠. 식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조금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개는 별도의 공간에서 교직원들끼리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같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미유는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학생들도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선생님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오늘 반찬이 맛있다며 선생님께 농담을 던졌고 선생님도 유쾌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선후배와 친구들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먼저 챙기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조용히 정리하는 모습까지 이어졌어요. 한국에서는 급식 시간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급식 도중에도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건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식사를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끼리도 자신이 먼저 받은 반찬을 친구에게 권하거나 모자란 친구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유는 그날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사마저 교육의 일환 같다고요. 음식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라는 점과 다양한 메뉴에만 주목했지만 이제는 그 너머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급식을 통해 하루의 소중함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미유는 식사할 때마다 더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음을 그때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어요. 급식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는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두가 식판을 정리하는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판을 반납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았고 또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급식실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와 미유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일본에서도 청소 시간은 물론 존재하지만 급식 후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급식이 끝나면 담당 직원들이 뒷정리를 해주시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뒷정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조용히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냐고요?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 당연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예의라고요. 그리고 다음 친구들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깨끗한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뒤에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급식이 제공되고 먹고 치우는 일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여겼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 미우는 그날따라 유난히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죠. 이렇게 직접 청소를 해보니 음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다고요.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이 담긴 것임을 이제서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곳에서는 식사 전부터 식사 후까지 모든 과정이 배려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급식실을 깨끗이 유지하고 음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 문화는 말없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문화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급식이 끝난 후 미우와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 테이블을 닦거나 정리를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말없이 나누는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급식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진짜 의미가 담긴 특별한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교환학생 생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 학교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무료 급식이라는 것조차 어색했고 매일 바뀌는 메뉴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문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급식실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소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우리는 조금 들뜬 마음과 묘한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우리의 마지막 급식 시간이 조금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보다 더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날 급식 메뉴는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우리가 평소 좋아했던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달콤한 과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학교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친구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친구는 오늘은 더 천천히 먹자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우리가 돌아가면 급식 시간에 많이 허전할 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학교에서 환영받았고 친구들의 따뜻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할 때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일부러 저와 미유를 조금 더 배려하며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 후 선생님과 학생들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누군가는 직접 쓴 손편지를 전해주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작은 앨범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언제든 다시 찾아와 달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급식 문화가 그저 무료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깃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곳 학생들은 급식을 통해 나눔과 감사, 배려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먹으려 노력하고 함께 정리하며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 시간조차 소통과 따뜻함으로 채워가고 있었죠. 미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급식 문화를 일본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요. 저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히 한국 학교의 특별함이 아니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가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길, 우리는 서로 말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고 충격적이기만 했던 문화가 이제는 가장 그리울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급식 시간은 앞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때로는 힘든 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줄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보낸 급식 시간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료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라고 매일 다른 메뉴에 감탄하며 그저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면에 담긴 진짜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준비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배려였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스스로 뒷정리를 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아끼고 책임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일상 속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동안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켜온 이 문화가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친구들이 전해준 진심 어린 편지와 배려는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단지 교환학생으로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소중히 대해준 그 마음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음식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한국 급식 문화가 저에게 가르쳐준 너무도 소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의 마지막 급식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 그리고 친구들의 진심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